안녕하세요. 서로발 고등학교 2학년 이승현입니다. 지금부터 역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석기부터 청동기 시대까지 할 건데,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로 나뉠 수 있고요. 먼저 구석기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구석기는 기원전 70만 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고, 뗀석기라는 걸 썼어요. 돌끼리 부딪힌 다음에 그걸 날카롭게 해서 쓴 거고, 불과 언어를 사용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집이 없으니까 그냥 자연이 만들어준 동굴이나 자기들끼리 그냥 나무가지로 막 지어서 막집을 지은 다음에 거기서 살았어요. 어, 채집이나 수로나 어로나 사냥이나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먹고 살았는데, 사냥은 그냥 말 그대로 사냥하는 거고, 채집은 그 과일이나 그냥 과일 같은 거를 먹는 거고, 그 나뭇가지 있는 걸 먹는 거고, 수로나 어로는 물고기 잡는 거고요. 이게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것들이고, 이제 신석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석기는 기원전 8000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간석기라는 걸 썼는데, 어, 간석기가 그냥 넓은 돌에 기다란 돌이 또 하나 있는데, 그 기다란 돌을 넓은 돌에 엄청 많이 갈아서 그런 부분이 날카롭게 되니까 그 부분으로 사냥이나 그 농사 지을 때 썼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반달 돌칼이 있어요. 그리고 신석기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농사가 시작됐다는 건데, 이게 농사가 시작되면서, 그러니까 농사가 왜 중요하냐면요. 대표적인 게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부터 설명하면, 정착 생활을 하게 됐어요. 농사를 하려면 물이 필요하고, 그리고 물이 있는 데가 주로 강가나 바닷가인데, 근데 바닷물로는 농사를 할 수 없으니까 주로 강가에 살았어요. 그런데 계속 농사는 그 한 군데 하다가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오랫동안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 계속 정착 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집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움집이라는 걸 짓게 됐어요. 어, 이 농사를 지은 다음에 한 다음에 그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오랫동안 또 조리하고 보관하게 하기 위해서 톡이라는 걸 발명했어요. 대표적인 게 빗살무늬 토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사유재산이라는 개념도 생겨났는데, 사유재산이 개인의 소유로 가진 재산인데,
이게 왜 생겨났냐면 이 농사를 하면서 생산물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남은 잉여 생산량이 있게 됐어요. 근데 그걸 또 가지려고 개인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대산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 지배자가 등장하게 됐어요. 어 원래 구석기 시대까지는 지배자가 없었는데 이 신석기 시대에 농사가 시작되면서 그 사람들이 모여 살고 누군가를 이 무리들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지배자가 등장했어요. 그리고 이때 농사만 한 게 아니라 목축도 했어요. 목축은 그냥 가축을 기르는 거고, 그리고 신석기 시대에 신앙이 생겨났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이 세 가지가 생겨났는데, 애니미즘이 이건 모든 사물에 정령이 있다는 거고, 토테미즘은 그냥 그냥 특정 동물이나 사물을 그 부족의 수호신으로 삼는 거고요. 샤머니즘은 그 무당이 신과 인간의 매개체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석기 시대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고 이제 마지막 청동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청동기는 기원전 2000년부터 1500년경에 시작이 됐고요. 이때는 청동기를 사용했고 청동기는 주로 제사나 무기 용도로 쓰였어요. 청동기가 왜 농사에는 안 쓰였냐면 차라리 간석기나 뗀석기가 농사 지을 때 그 벼 이삭을 자르기 쉬워서 청동기는 그런 거에 오히려 맞지 않고 그냥 제사용기로만 그렇게 많이 쓰였어요. 그리고 고대 국가가 등장하게 됐는데 대표적인 게 고조선이에요. 고조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면 기원전 2333년에 건국이 됐고 홍익인간 이념을 바탕으로 했고 단군왕검이 세웠고요. 팔조법이라는 법 체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세 개만 알려져 있고 그리고 고조선의 대표적인 유물이 세형 농검하고 비파형 농검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또 있고 그 다음에 고인돌이 등장했어요. 고인돌이 그 지배자의 권위를 드높이기 위해서 세운 건데 어떻게 생겼냐면 탁자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먼저 여기에 실제 사람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고인돌이 크면 클수록 지배자의 권위가 더 높았다는 거고 그만큼 이렇게 돌을 세우려면 많은 사람들을 이끌 힘이 필요했으니까 대단했던 거죠. 그리고 고조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하면 기원전 194년에 위반조선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 과정을 좀 설명하면 이때 왕이 준왕이었어요. 고조선의 왕이. 근데
어, 이때 여기가 고조선이 있었고, 이때 중국의 전국시대였는데 전국 치룡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가 연나라였어요. 그래서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죠. 영토를 다투면서. 근데 위만이 이 연나라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몰래 넘어왔어요. 그래서 준왕한테 좀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얘가 좀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여기 서쪽 반경에 수비를 맡기게 했어요. 근데 얘가 점차 힘을 기르고 사람들을 모으면서 반란 일으켜가지고 준왕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 진나라라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전국시대 끝내고 초나라 한나라가 이게 다투다가 한나라가 결국 중국을 통일해요. 그 다음에 한무제가 됐을 때 이 한무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여기 베트남도 월남이었는데 얘네도 처리하고 여기 흉노족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얘네도 처리하고 이제 고조선만 남은 거예요. 안 그래도 고조선이 이 진나라하고 한나라에게 중개 무역을 하면서 자꾸 이득을 얻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한무제는 그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고조선의 수도가 왕검섬이었는데 거기를 점령하려고 1년 동안 공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기원전 108년에 결국 고조선이 잘 버티다가 멸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한 사군이 세워지게 돼요. 대표적인 게 낭랑군인데 이 나중에 그 낭랑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거랑 완전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청동기 쓸 때 주로 청동골도 만들었는데 이 청동검을 만들려면 거푸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거푸집도 주로 발굴이 많이 되고 이게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것들이고 이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